진짜 자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잠재력은 실현이 된다. 정체성 혼란.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과 자신의 실제 존재, 자신이 고유하게 느끼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존재를 간극을 느끼면서 괴로워한다. 그 간극은 그녀가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정체성은 일단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영재 여성은 창조적이고 매우 민감하며 호기심이 많고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유능하며 관찰이 뛰어나고 개방적이고 독창적이고 지적인 노력을 누리는 데 있어서 끈질기고 열정이 차 있으며 관용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특징을 계속해서 덧붙인다 해도 이런 목록으로는 영재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내기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다름이기 때문이다. 나는 1년 전에 잠재력이 높다고 진단을 받았고 그 때문에 삶이 바뀌었죠. 나는 항상 내가 다르다고 느껴왔어요. 또는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의 매듭으로 이루어졌죠. 영재 여성에게서 다름은 남성적인 기분과 여성적인 기분이라는 이중 모델 때문에 더 커진다. 그녀는 영재 여성이라는 극소수 집단에 포함되며 또 투쟁과 진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너무나 자주 소수 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심리치료사는 영재 여성이 자신의 다름에 이름을 붙이도록 이끈 다음에 그 여성이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눈가름 정체성으로부터 자신의 깊숙한 본래 성격을 분리하도록 도와야 한다. 거짓자기, 다름에 대한 불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정체성은 생애 초기부터 생물계 및 무생물계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 갓난아기는 어머니나 자신을 돌보는 다른 가족이 자신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므로 생애 초기에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세계를 경험한다. 아이에게 헌신하는 어떤 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의 아이가 한껏 발달하는 데 필요한 돌봄과 관심을 아낌없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이는 사실이다. 아기가 자기 자신과 세계를 또 세계 속의 자신을 점유하기 시작하려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도널드 위니캇이 일어나를 또 자기는 일단 이러한 생존에 필요한 욕구가 전부 즉시 충족된다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다. 이로써 아이에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뒤이어 아이는 세상음악법이 자기 욕구를 즉각 실현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기는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동시에 인지 능력이 커진다. 갓난아기를 돌보던 아기에게는 전능하다는 느낌을 주기를 서서히 멈춘다. 물건은 더 이상 아기가 손가락으로 익혀 보이기만 하면 즉시 오지 않는다. 아이는 그 물건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이는 삶이 포근하긴 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단계를 거치며 아기는 좌절감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이로써 자신감을 키운다. 아기는 원하고 또 할 수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취하는 관점에서 볼 때 자기는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은 느껴짐과 동시에 어떤 행동, 가리켜 보이는 몸짓이나 단어, 의성어 등으로 표현되는 욕구에서 탄생한다. 진정한 자기, 그 참된 정체성은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필요,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축된다. 진정한 자기만이 창조할 수 있으며 진정한 자기만이 실제로 느껴질 수 있다고 위니캇은 썼다. 여기에서 창조한다는 말은 넓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해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자기만의 삶의 충동이다. 필자는 뒤에서 이 점을 거짓 자기는 외부적인 제약에서 탄생한다. 위니캇에 따르면 거짓 자기는 아기가 어떤 물건을 획득하며 맞닥뜨리는 신체적인 장애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른 어떤 욕망 최초로는 어머니의 욕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생긴다. 아이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이의 필요에 알맞다고 판단하는 다른 물건을 제시할 것이다. 아이는 그 상황에 적응한다. 그 일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아이는 자기에게 제시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며 타인의 욕망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타인의 기대에 부응한다.
갓난아기 뒤의 아동, 성인은 세계를 향해 가는 자신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구축한다. 거짓자기 즉 외부의 제약들에 지배받고 적응한 인격이 자리 잡는다. 거짓자기는 자기를 외부 세계에 적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자기는 참과 거짓 사이의 어떤 균형에서 야기된다. 참된 자기는 사회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스스로 허용할 수 없다. 그런 사회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는 균형 잡힌 교육을 받아서 거짓 자기를 만드는데 아이는 그 거짓 자기를 항상 인식하지는 않으며 거짓 자기 덕분에 여러 제약이 주어져도 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거짓 자기는 그것이 없다면 외부의 공격에 끊임없이 직접 대응해야 했을 진짜 자기의 보조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한다. 거짓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다. 기대에 지나치게 순종할 때 너무 강하게 주어지는 제약들에 대한 반응으로 참된 자기는 지식하고 본성과 전이어다는 순종적인 인격이 강해진다. 이는 알프레드 미셰가 쓴 희곡의 주인공인 로렌 차이저의 가면과는 조금 다르다. 그 가면은 로렌 차이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서 결국 그의 일부가 된다. 거짓 자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그런 가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어서 고통받는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며 그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으로 보인다. 이런 눈가림 정체의 성은 그 사람이 사회에 행복하게 통합되는 일조차 가로막는다. 그와 반대로 완벽하게 건강한 자기, 거짓 자기가 발달하면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인격이 만들어져서 사회생활의 규칙을 따르면서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고통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잠재력이 높은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그 여성은 자신을 마비시키는 거짓 자기를 발달시킬 위험이 남성보다 더 크다. 도널드 위니캇은 거짓 자기를 건강한 발달로부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상실해 우울감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단계까지로 구분했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사회가 그녀에게 거는 기대가 복합적이고 가끔은 모순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짓 자기를 발달시킬 위험이 더 크다. 영재아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아를 거짓 자기로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의 기대가 그 아동의 영재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영재아동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이 어머니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과 모리애를 야기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이해한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떠밀리듯이 다급하게 거짓 자기를 동원한다. 이런 마음은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동이 학교나 직장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하지만 아동은 개인적인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남들을 속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 거짓이라는 느낌으로서 보통 남성이 영재가 느낀다. 어렸을 때 여자 아동보다 더 많은 기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거짓 자기와 관련하여서 남성 영재보다 영재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느낌은 두려움이다. 타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성 연주들은 자신이 주위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불안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 자기를 발달시킨다. 예를 들어서 디아는 살면서 단지 남들을 실망시킬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번번이 원치 않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두렵고 거부당할 것이 너무도 두려워서 결국 나 자신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죠.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비난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외부 기대, 남들의 마음에 들고 남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경향. 어른은 여성에게 여자 아동 청소년에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 서구 사회에서 그들에게 어떤 전형적인 역할을 지금도 부여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도록 기대하는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으며 모든 여성의 정체성 구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틀에 박힌 생각들을 열거해 볼 시간이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여성이 부드럽고 우아하고 이해심이 넓고 타협적이며 순진하고 성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존재이기를 기대한다. 여자는 집안일과 자녀, 일반적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이 잘 지내도록 돌봐야 한다. 간호사, 교사 같은 어떤 직업들은 여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과학과 수학은 여자에게 적절한 학문이 아니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남들의 마음에 들고 남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것이 생물학적인 차이보다도 교육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곤 한다. 보리스 살리크는 보리스는 사람과 여자의 자연사에서 성인이 갓난아기를 대하며 보이는 행동을 관찰한 여러 실험을 전한다. 그 실험들은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 극역을 대한 아기가 울고 있는 여성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실험자가 이 남자가 아기가 왜 울지요? 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아기가 화가 났어요 라고 답한다. 다른 학생 집단에서 저 여자아이가 왜 울지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아기가 무서웠어요 라고 답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 성별을 밝히지 않고 갓난아기들을 보여주었다. 남자 아기가 분홍색 리본을 달고 분홍색 옷을 입고 있기만 하면 어른들은 다정한 태도를 보였다. 영재의 여자 아동은 모든 여자 아동과 마찬가지로 얌전해라 또는 나를 기쁘게 해다오 라는 말을 남자 아동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고정관념들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 통용되며 이는 이른바 하드과학 또는 선수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적은 이유일 것이다. 그 여성들이 그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외부의 기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거짓장애를 발달시키고 그 때문에 불행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차이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고립되는 위험을 감수한다. 거짓자기의 함정,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순정하는 영재 여성의 거짓자기는 그녀를 둘러싼 단단한 껍질로 사용되므로 매우 거추장스럽고 해롭다. 이는 그 여성이 외부의 공격에 맞서 지는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유일한 방어법이다. 하지만 거짓 자기는 참된 자기를 공격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질식시키고 만다. 방어막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사회에 순응하려 하고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진정한 자기 존재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이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야기해서 심리적 균형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외부의 기대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심해지면 영재 여성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심하게 의존하게 된다. 그녀의 거짓 자기는 주위 사람들의 욕구를 미리 예견하고 그 기대를 앞서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칭찬과 애정을 받으려 한다. 이는 매우 지치는 일이다. 성탄절 기간에 나는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명절 스트레스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야 하니까요. 나는 온 식구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데 엄청난 엔진을 들이고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발달하는 자기는 거짓 자기는 참된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거리가 먼 거짓 자기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데에서 얻는 만족감은 그 사람이 지닌 진정한 열망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 참된 자기는 숨이 막혀서 질식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되어버리는 그 어떤 생각도 마찬가지로 질식한다. 일반적으로 영재 여성은 자신이 남들과 다른 점, 즉 참된 자기가 타인에게 사랑받고 가족과 학교, 직장에 통합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과거에 판단했을 것이다. 참된 자기가 다시 고개를 돌려고 할 때마다, 제자리를 되찾으려고 할 때마다 외부의 압박이나 정서적인 협박이 그러한 시도를 방해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영재 여성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계속 쌓아왔을 것이다. 매우 민감하고 남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를 기울여 듣기를 포기할 테고 그 목소리는 무의식에 몸을 숨긴 채 그녀가 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언젠가는 그녀가 자신이 그때까지 성취한 것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보통 영재 여성의 참된 자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심한 고통을 겪은 이후에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이유다. 그런 우울한 상태는 공허하고 슬프다는 느낌, 그때까지 그를 행복하게 만든 모든 것에 대하여 배런간 무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얼핏 중년 위의 비슷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와는 다르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충동이다. 한편 또 다른 경우에는 그 과정이 그렇게 극적이지 않고 더 느린데 아가트의 경우가 그렇다. 아가트는 기대 수준이 무척 높은 부모가 완벽하게 조율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경영대학에 들어가고 금융계에서 실습한 뒤에 투자펀드에서 일할 목적으로 외국에 근무한다. 하지만 그러느라고 자신이 자신스레 문학에 이끌어내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를 경력을 거치고 자녀들을 4명 낳고 40세가 되어서 아가트는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질문을 던진다.
너희의 신분증은 바로 네가 받은 교육이야. 행복이지로는 돈을 벌어야 해. 라고 부모는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가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직장 상사와의 경쟁을 벌이는 일을 피한다. 그녀는 글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를 꿈꾼다. 그녀에게는 여러 욕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이 책을 펴내서 아버지에게 마침내 인정받는 것이다. 아가트는 자신의 참된 자기를 더듬더듬 모색해 간다. 아가트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취하려는 일과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일은 영재에게 있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나쁜 길이다. 영재가 활짝 꼽히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보통 사람이 가는 길과 비슷할 수 없다. 가령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유능하다는 영재의 특징은 행복해지는 실마리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항상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며 프랑스에서는 더욱 그럴 테다. 33세인 진리아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러 나에게 찾아왔다. 자신이 외과 의사인 동시에 오페라 가수로 활동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양쪽 직장의 동료에게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둘 중에 한 분야에서 그녀가 장벽에 부딪히기만 하면은 직장 동료들은 곧바로 그녀가 여러 활동을 동시에 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진리아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어김없이 나오지만 그녀는 남들과 달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의사활동을 병행한다는 이유로 극단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배역을 소화해내지 못할까봐 어떤 공연에 선발되지 못하기도 했다. 나는 의사로서 돈을 벌고 그 일을 무척 좋아해요. 한편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서 그 일을 직업으로 삼기는 포기했지만 노래하는 일 자체는 포기하지 않았죠. 나에게는 다른 직업이 있다고 해서 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진리아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있고 남들의 존경과 경계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은 그녀가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위기 감수 능력. 참된 자신과 접속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것. 거짓 자기는 또 다른 어려움도 이야기한다. 바로 자신감을 잃는 것과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셸리 앤 레이스는 영재 여성 22명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단계와 요인들을 표로 정리해서 제시한다. 그 표에는 3단계가 나온다. 첫 번째 단계에는 4개의 기둥 혹은 뿌리가 포함되는데 이런 능력, 환경, 자신이 맺는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 인격이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요인만 상세히 설명하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연구된 모든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격 특징으로서 결단력, 동기, 창조성, 인내심, 위기감수 능력이다. 이 모든 요인은 셸리 앤 레이스가 각자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간주하는 것,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진행을 개발하려는 욕구를 발달시키는 데 기여한다. 레이스는 그 공통 요인을 3개의 요소로 나눈다. 자신에 대한 개념, 자존감, 운명 또는 인생의 목표에 대한 감각이다. 실제인 나의 목적은 성공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내가 인용하는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가정이 수학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일로 간주된다. 나는 위기감수 능력이 참된 자기와 다시 접속되는 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재 여성이 자신을 긍정하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위기를 제대로 평가할 줄 알게 되고 그 일에 착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거짓 자기를 발달시킨 영재 여성은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능력이 더 이상 없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지닌 차이점이 온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두려움, 남들의 눈에 띄고 남들이 자신에게 맡긴 역할에서 자신이 벗어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한다. 균형을 찾아 나가던 어느 여성 환자는 내게 이렇게 드러나왔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어 예전에 나는 내가 말하도록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굽이 있는 신발을 신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소리가 크게 나니까요. 나는 내가 투명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죠. 입을 열면 사람들이 내가 남들과 똑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자신의 참된 자기를 회복하려 할 때 초기에 감수해야 할 위험은 감히 말하거나 굽이 있는 신발을 신는 일처럼 사소할 수 있다.
자기를 성취하려 할 때 남들이 부러워하고 훌륭한 직장을 그만두는 일처럼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자신감이 부족한 영지의 여성에게는 아마도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행동을 가장 심하게 마비시키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여성의 경우에 실패는 그녀가 무능하다는 증거가 될 거고, 그녀가 만일 이미 영지로 진단을 받았다면 자신이 지닌 잠재력이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욱 자책할 것이다. 끝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또 당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던 사람들을 배신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랑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거짓 자기가 따르는 논리가 아니다. 거짓 자기는 약해진 자를 보호하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금지한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거짓 자기는 판관이자 배신원, 고모하는 하나는 존재가 된다. 거짓 자기가 영재 여성에게 제기하는 마지막 위험은 그녀가 지닌 진행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단순하다. 영재 여성이 주목을 덜 받을수록 그녀는 주위에 더 잘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그녀는 반짝이며 두각을 나타내지 않도록 신경을 쓸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과정이다. 작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그녀를 나무라며 대체 네가 누구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은 영재 여성은 어린이여서 자신에게 재능이 부족하다고 확신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표출할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재능을 향해 다가설 때조차 그녀는 또다시 그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필요를 느낀다. 자기 재능을 인정하는 이런 영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마치 그 사람의 우월함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제거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다. 이는 생길지 모르는 질투심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는 거짓된 겸손함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진정 어린 감정이다. 영재 여성은 자신의 뛰어난 잠재력이 비난받아 마땅한 대상이 아니며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잃은 사람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지배적인 자기방어, 기재, 성화, 유머, 자기긍정. 지금까지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주변 환경에 주어지는 기대에 대한 반응으로 거짓 자기를 발달시키는 시험을 살펴봤다. 이는 순종하는 영재 여성의 특징이다. 하지만 모든 영재 여성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제약을 가하는 가정 및 환경, 또 문화적인 또 부모의 인격,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이 모든 요인이 개입되어서 성격을 형성한다. 영재 여성은 자신의 차이점을 억누르는 또 자유롭게 표출하든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아를 방어하기 위한 기제를 활용한다. 그 표현은 지금은트 프로이트가 논문 정신신경증의 자기방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의 딸 아나 프로이트는 1936년에 출간한 자아방어 기제에서 자기방어를 기제를 따로 다루었고, 이후로 정신의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기방어 기제의 과정이 의식적인지 비자발적인지에 대하여 논쟁이 이루어졌고, 그 방어 기제가 자발적인 경우에는 가끔 방어 기제라는 말보다도 대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성인은 대체로 자기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기제의 상황에 적절한지 평가할 수 없다. 그 기제들을 식별해내는 이런 심리 치료 과정에서 다루어진다. 영재 여성에게 고유한 자기방어 기제들은 뭘까? 이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나는 이제껏 해온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지배적인 세 가지 기제를 구분해냈다. 성화, 모든 사람이 기분 좋게 긴장을 들릴 수 있도록 헤어지는 기제다. 성화는 잠재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는 감정이나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납할 만한 행동이 되도록 인도한다. 성화는 여가활동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분노는 신체의 접촉성 스포츠로 대체 발산된다. 순정하는 여자 영재 중 다수가 성화 기제를 사용한다. 성화함으로써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잠재적인 우울 상태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영재 여성은 예술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을 활용한다. 성화는 불쾌한 것을 유쾌한 것으로 바꿈으로 기분 좋은 방어 기제이기는 하지만 여자 영재는 자신이 하는 활동에 과도하게 열정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제는 그들에게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 때문에 내면의 들끓음이 더 심해지거나 그 활동을 도피하는 구실로 삼아서 자신이 처한 고립 상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여가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활동에 들이는 시간을 제한하고 그러한 여가를 놀이나 휴식의 기회 정도로만 유지해야 한다.
유머. 프로이트는 유머를 가장 거쳐원적인 방어 실천이라고 간주했다. 유머가 불쾌한 것을 즉시 유쾌한 것으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영재 여성들은 유머를 무척 많이 동원한다. 자기 삶을 이야기하거나 지난 경험을 말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말에 자주 유머가 담겨있다. 71세인 여성은 자기 자신을 외계인으로 묘사한다. 나는 현재 나 자신과 우주 흉가를 이뤘다고 느끼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무척 외롭죠. 나는 완전한 해피와 단체 활동에 조금 가담하는 것 사이를 오가는데 단체 활동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자주 순진하게 믿다가 당하는 일이 생겨요. 나는 예전에 생각하듯이 내가 영재라는 범죄에 속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특성에서 내가 영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점에서 솔직해야 하고 유머도 발휘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이제 내게 아주 모호해서 결국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유머로 사용하는 영재 여성은 자기 자신이나 치료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 유머가 고통스러운 감정과 거리를 두게 해주긴 하지만 영재 여성이 발휘하는 유머는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 여성이 하는 유머로서 모든 대화에 담긴 진실과 조롱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유머보다도 더 신랄하고 단정적이라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대했던 암묵적인 동조 대신에 거북한 느낌만 심해진다. 자기 긍정. 이는 사람들이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기제다. 영재 여성에게서 자기 긍정은 똑똑한 여자가 거만하고 편애받는 고정관념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재 여성은 자신이 하는 말의 강도를 조절해야 하고 자신이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과 하는 일에 기울이는 열정이 다른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게다가 반소능적인 영재 여성은 자기한테 강요되는 것이 많이 항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순종하는 영재 여성과 반대로 과도하게 반대할지 모른다. 그러한 여성은 그러한 태도 때문에 생기는 고독과 고립감에 대처해야 한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발전해 가는 것. 영재성은 어떤 다름 체험된 다름이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가까운 주위 사람들과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통합되거나 자신을 부각시키려 한다. 자기 자신을 정의내려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탐색하는 이런 영재 여성에게 각별히 힘들 수 있다. 일단 그 즉각적인 주위 환경에서 적절한 모델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렇다고 믿었던 존재는 아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지만 남자 여자라는 전통적인 대립도 여성에 대한 통상적인 모델도 자신에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루이즈 부르주아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남성 여성이다. 단 영재 여성은 똑똑한 여성으로서 자신이 원치 않아도 불리한 조건에서 많은 남자와 경쟁관계에 돌입하는데 사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이 지닌 최고의 모습에 도달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나의 자리는 어디지요? 가끔은 자신의 영재성을 발견하는 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6개월 전에 지능지수를 검사받았어요. 결과는 대단치 않았죠. 결과는 저롭지 않았어요. 지능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나는 어떤 칸에 나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이들은 영재성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스러운 정의를 찾아낸다. 내게 있어서 영재성은 내가 여자이고 흑인이라는 정체성을 넘어서는 어떤 정체성이죠. 그것은 내가 딛고 선 대륙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런 자신을 긍정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다. 어느 젊은 여성은 언젠가 이렇게 써보냈다. 자신이 영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정체성들로 나 자신을 정의 내렸죠. 그건 숨이 막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고 타인의 다름을 감안하고 정서 및 관계의 지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영재 여성에게 어려운 도전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사랑받고 타인을 안심시킬 목적을 띤 거짓적이라는 허울을 쓰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